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하는 건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참았고 칼로리도 세었고 먹고 싶은 것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까요? 음식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운동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다이어트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사람 대부분이 겪는 패턴이거든요. 오늘은 왜 다이어트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 그 진짜 심리적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순간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칼로리를 제한하는 순간 몸은 그것을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졌다고 판단한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하거든요. 2010년 심리신체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하루 1200칼로리로 섭취를 제한한 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칼로리를 직접 제한하지 않고 기록만 한 그룹도 체감 스트레스가 올라갔는데 먹는 것을 의식적으로 추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오히려 복부의 지방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살을 빼려고 칼로리를 줄이는데 그 행위 자체가 살을 찌우는 호르몬을 올리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치팅데이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치팅데이를 선택합니다. 6일 참고 하루는 마음껏 먹는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치팅데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방식인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치팅데이의 가장 큰 문제는 나머지 6일을 결핍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치팅데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매일이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핍 심리라고 부르는데 뭔가를 금지당했다고 느낄수록 그것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자주 생각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쿠키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쿠키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다이어트 기간에 금지한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팅데이가 옵니다. 일주일 동안 억눌러 왔던 욕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과식이 시작되고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한 번으로 일주일치 칼로리 적자가 날아가는 거죠. 이게 의지력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심리학에 금욕 위반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1980년대에 약물 중독 연구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후 식이 행동 연구에서도 정확히 같은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지키다가 딱 한 번 어기는 순간 뇌는 이미 다 망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망한 거 더 먹자는 생각이 들면서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다이어트 중에 쿠키 하나를 먹고 나서 오늘은 망했다 싶어 나머지를 다 먹어치운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치팅데이 포괄적 검토 연구에서도 이 패턴이 확인됐는데 결핍과 해방을 반복하는 치팅데이 방식은 과식의 반복, 부정적 감정, 이후 더 강한 제한 행동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치팅데이를 없애고 매일 조금씩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겁니다. 전체 칼로리 범위 안에서 초콜릿 한 조각이든 작은 디저트든 원하는 것을 매일 적당히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리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조금씩 허용하면 결핍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치팅데이를 기다리며 6일을 버티는 고통이 없고 그날이 왔을 때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낮아요. 무엇보다 일상이 금지와 보상의 반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이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뇌가 포만감 신호를 받는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리거든요. 5분 만에 식사를 끝내면 배가 이미 찼다는 신호가 오기도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지연 시간의 문제예요. 식사 중에 휴대폰이나 TV 화면을 보면 뇌가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포만감 신호가 이미 늦게 오는데 그 신호마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먹으면 실제로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해요. 화면을 끄고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들고 식사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식사 속도를 늦추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건데 이게 우스꽝스럽게 들려도 손이 서툴면 물리적으로 빨리 먹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젓가락도 같은 원리예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으면 한 입씩 더 의식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작은 식기를 쓰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담기는 양이 적으니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접시에 가득 담긴 음식은 뇌가 더 많은 양으로 인식하는 시각
심리학적 효과도 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부족해 보여서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배고플 때 장 보러 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트에 가면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모드로 바뀌거든요. 계획에 없던 과자, 음료, 간식들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고 정신 차려보면 장바구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장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동 구매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그 과자들이 그냥 지나쳐지거든요. 식후 양치질도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식사 직후 양치를 하면 뇌에 식사가 끝났다는 심리적 종료 신호를 보내거든요. 두 번째 접시나 간식을 집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차단 효과가 생기고 민트 향이 입안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는 생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디저트가 생각날 때 먼저 양치질부터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욕구가 사라집니다. 단백질 섭취도 다이어트 심리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유혹에 훨씬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가 고프면 의지력이 약해지고 금지된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다음 식사까지 배가 덜 고프니까 그 사이에서 간식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샐러리, 오이, 당근처럼 씹어야 하는 딱딱한 음식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은 뇌를 다른 곳으로 집중시켜서 갈망을 해소해줍니다. 야간에 간식이 당길 때 당근 하나를 씹어보세요. 씹는 동안 갈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칼로리는 낮고 씹는 만족감은 크니까요. 물 마시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직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위가 물리적으로 채워지면서 실제 식사 공간이 줄어들고 뇌에 섭취 신호를 보내서 식욕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면 중 탈수 상태가 배고픔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을 마시면 그 가짜 배고플 신호가 줄어들거든요. 칼로리를 세기보다 음식의 질에 집중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칼로리를 세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먹을 것인지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회적 환경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먹을 때 함께 먹게 되는 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이에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다들 먹는데 나만 안 먹기가 어렵다면 더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천천히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전체 섭취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완벽주의도 다이어트를 망치는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망한 것처럼 느끼는 0이냐 100이냐의 사고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금욕 위반 효과와 결합하면 정말 위험해요.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고 포기하는 대신 다음 끼니부터 그냥 다시 시작하는 태도가 성공과 직결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충분해요. 다이어트가 실패했을 때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실패는 당신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된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다이어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덜 먹도록 환경을 설계하고 심리적으로 결핍감이 생기지 않도록 방식을 바꾸는 것. 치팅데이 대신 매일 조금씩 허용하고 화면을 끄고 음식에 집중하고 배부를 때 장을 보고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방식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줄어들고 식욕을 높이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비만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식욕 조절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늦게까지 밝은 화면에 노출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서 깊은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화면을 끄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날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다이어트 심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이게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에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뇌가 즉각적인 에너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고열량 음식이 더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스트레스 관리를 따로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 명상, 산책, 취미 활동처럼 코르티솔을 낮추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 이게 다이어트 자체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아무리 올바른 식단을 유지해도 식욕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식사 환경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에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가공식품, 과자, 달콤한 음료를 집안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야간 폭식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각도 덜 납니다. 반대로 건강한 음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채소와 단백질이 먼저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빨대를 사용하는 습관도 생각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빨대로 음료를 마시면 구강에서 얻는 만족감이 줄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컵으로 직접 마시면 마시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섭취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자체의 칼로리도 문제지만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에 대한 자제력이 약해집니다. 음주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마실수록 더 빨리 취하고 그 결과로 음식 선택도 나빠지거든요.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음료를 선택하고 벌컥벌컥 마시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한 달에 5kg 빼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커집니다. 대신 이번 주에 야간 간식을 줄이겠다, 화면을 보면서 먹지 않겠다처럼 행동 중심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지속하기 쉬워요. 성공을 자주 경험할수록 동기가 유지되고 그 동기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심리적 함정을 피하는 것. 이게 다이어트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심리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보세요. 치팅데이 대신 매일 조금씩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나머지를 바꿔놓을 겁니다. 방식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다이어트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장소입니다. 서서 먹거나 걸어다니면서 먹으면 뇌가 그걸 제대로 된 식사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먹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더 먹게 되거든요.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것만으로도 식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전체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먹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젓가락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으면 한 입씩 더 의식적으로 집중하게 되거든요.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서툰 손을 쓰면 물리적으로 빨리 먹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2주에서 3주만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음식을 접시에 담을 때 처음부터 전부 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먹을 양을 반으로 나눠서 먼저 절반만 담고 먹어보세요. 그리고 30분을 기다려보세요. 30분이 지나면 이미 배가 찼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더 먹었던 거거든요. 언제든 돌아가서 나머지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30분이 지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거기에 더해 음식의 열 효과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섭취한 칼로리의 25%에서 30%를 소화 과정에서 소모하거든요.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정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실제로 몸에 남는 칼로리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치솟으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종일 식욕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소, 통곡물, 콩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 심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유한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는 더욱 약해지거든요. 대신 환경을 설계하고 심리적 함정을 피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 중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이번 주에 실천해보세요. 그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뇌가 즉각적인 에너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고열량 음식이 더 당기는 건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자체가 다이어트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운동, 산책, 명상, 취미 활동처럼 코르티솔을 낮추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 이게 음식 선택을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아무리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려 해도
식욕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집안 환경을 바꾸는 것도 식욕 관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 과자, 달콤한 음료를 집안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야간 폭식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각도 덜 납니다. 반대로 건강한 음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혹 자체를 줄이는 환경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식욕과 싸우는 에너지를 쓰는 대신 처음부터 싸울 필요가 없도록 환경을 설계한 거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치팅데이를 없애고 매일 조금씩 허용하는 것, 화면 없이 밥을 먹는 것, 배부를 때 장 보러 가는 것,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실천해보세요. 그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체중은 매일 변합니다. 수분 섭취량, 소화 상태, 호르몬 변화 등으로 하루에도 1kg에서 2kg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일 체중을 재면서 그 숫자에 일희일비하면 동기가 흔들립니다. 대신 일주일 평균이나 2주에서 3주 단위로 추세를 보는 게 훨씬 건강한 접근이에요. 체중계 숫자보다 몸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이 전보다 덜 끼게 됐다. 계단을 올라도 예전보다 덜 힘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진다. 이런 변화들이 체중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걸 알아채기 시작하면 다이어트가 고통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과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음식이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결핍을 만드는 방식, 금욕 위반 효과, 완벽주의, 환경 설계 실패, 이것들이 쌓여서 실패를 만드는 거거든요. 방식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더 엄격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더 강하게 해야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악순환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더 엄격한 제한은 더 강한 결핍감을 만들고 더 강한 결핍감은 더 큰 폭식을 만듭니다. 덜 엄격한 방식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게 더 엄격한 방식을 잠깐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코르티솔을 올려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합니다. 치팅데이는 결핍 심리와 금욕 위반 효과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매일 조금씩 허용하는 방식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화면을 끄고 먹고 배부를 때 장 보고 식후 양치질을 하는 작은 습관들이 심리적으로 식욕을 조절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방식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를 이제 아셨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치팅데이를 없애고 매일 조금씩 허용하고 화면 없이 밥을 먹고 배부를 때 장 보러 가고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다이어트가 달라집니다. 의지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전략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심리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보세요. 치팅데이 대신 매일 조금씩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나머지를 바꿔놓을 겁니다. 다이어트는 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심리에 맞는 방식을 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나머지를 바꿔놓을 겁니다. 다이어트의 진짜 적은 음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된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이어트는 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찾는 것, 그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나머지를 바꿔놓을 겁니다. 다이어트의 진짜 적은 음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된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방식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